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신호의 기본 개념부터 아날로그 신호와의 차이, 그리고 신호 처리 시스템과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디지털 신호 처리 전반을 이용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자, 강의 다룰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 신호의 정의와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다룹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처리하기 위해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펄스 코드 변조, PCM 변조로 갑니다. 그리고 샘플링 방법과 이론을 배우고요. 그리고 샘플링된 그 신호를 양자화하는 방법, 그리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예. 자, 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정보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에서 어,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복소수와 같은 데이터 표현, 그리고 미분, 적분기 등의 역할은 디지털 신호로 넘어가면 실수 표현, 차분기와 누상기 등으로 달라집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호의 개념은 전자공학, 신호처리, 컴퓨터과학, 통신, 음악, 영상 등 여러 분야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봅시다. 아날로그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날로그, 어, 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란 현실 세계의 물리적 현상을 연속적인 신호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면, 아, 자, 여기에 가로축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시간에 대한 물리량 또는 진폭을 나타냅니다. 이때 아날로그라는 의미는 시간과 진폭에서 모두 연속적이며, 이 얘기는 어, 시간은 무수히 많은, 즉 1초와 2초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시간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시간이 존재하고, 이 시간은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존재한다는 시간 속에 물리량 또한 어느 곳에서도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연속적인 물리량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의 예시로는 그 수은 온도계의 변화라든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LP판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복고풍으로 다시 좀 많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LP판에 새겨진 소리, 그 연속적인 아날로그 마이크에서 생성되는 전압,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신호가 되고요. 이런 아날로그 신호의 장점은 자연 신호를 변형 없이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점, 그리고 부드러운 변화가 가능하며 연속적인 표현에 적합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또 단점으로는 외부 노이즈, 외부의 노이즈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진 것들을 복제할 시 품질의 저하가 물리적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지털은 무엇인가요? 자, 디지털. 우리는 어, 이렇게 얘기하죠. 1영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은 무엇인가? 아, 아까 아날로그가 연속적인 시간 분포에서 연속적인 물리량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의를 했었죠. 아, 디지털은 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간이 이산적입니다. 즉, 이산적인 시간에 물리량이 존재하고, 이산적인 시간에 이산적인 물리량, 즉, 구분화된 물리량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먼저, 이산적인 시간 간격이라는 것은, 즉, 어, 그 정의된 시간, 1초 단위라면 1초와 1초, 2초, 3초, 이런 1초와 2초 사이에는 값이 존재하지만 이 사이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즉, 정의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구분화된 시간 간격에서만 물리량이 존재하는 것, 어? 즉 물리량 또한 이산적. 예를 들면 여기 볼테이지라고 한다면 5볼트는 존재하지만 그 위에 아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형태죠. 즉 이산적인 거죠. 또는 5볼트, 10볼트 이와 같이 일정하게만 존재하는 그런 물리량, 이런 것을 우리는 이산적인 물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디지털 신호라는 것은 이산적인 시간 속에서 이산적인 물리량을 갖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 한 후에 그 물리량을 0과 1로 부호하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디지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신호의 예를 보면 디지털 시계에서의 시간 표시, 즉 디지털 시계를 잘 보시면 숫자로 표기된 시계를 보시면 10시 35분은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시간과 분만 표시되는 시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정의된 것은 분입니다. 즉 35분과 36분은 존재하지만 그 중간은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6.5라는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예. 아, 자, 그 다음에 우리 MP3 파일에 저장된 음악들 있죠. 디지털 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온도 센서에서 출력된 숫자 값들, 이런 것이 디지털 값입니다. 이 디지털 값에서의 우리 이 숫자 값이죠. 즉 표시되는 정의된 숫자 값 한도 내에서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자, 이러한 디지털 신호의 장점은 노이즈에 강하다라는 것, 노이즈에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노이즈에 강하다라는 의미는 1과 0으로 구분된 신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그, 그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나 똑같이 잡음의 영향은 받지만 상대적으로 1, 0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1, 0으로 다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신호는 한번 손상되면 복원이 쉽지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는 1과 0을 복제하기 때문에 품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압축이나 암호화, 필터링 등 이런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단점은 디지털 신호가 갖고 있는 그 일종의 표현의 한계죠. 즉, 어, 그 8비트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1개,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1개, 6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1개, 그 비트 수만큼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디지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비교한 표입니다. 표를 보면 두 신호의 특징이 더 명확해지죠. 자,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어,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물리량, 디지털 신호는 이산적인 수치값을 갖는 거고요. 어, 여기에 또 정확성에 비교해 보면 연속적인 표현이 아날로그 신호는 가능하지만 노이즈에 좀 약한 그런 단점이 있죠. 디지털 신호는 노이즈에 강하죠.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디지트, 즉 비트 범위 내에서의 정확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복사, 복제 시의 차이점이 또 드러나겠죠. 그다음에 저장 방식에 있어서도 아날로그 데이터들은 대부분 테이프나 비닐 이런 그, 그, 그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하고요. 디지털 신호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통 저장을 하죠. 처리 방식에 있어도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 아날로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디지털 신호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아, 자, 변환에 의해서도 아날로그 신호는 그 실제 자연계의 물리량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형태라면 디지털 데이터는 그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변환하는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 이전의 아날로그 신호들은 뭐 아날로그 매체에서 활용이 되었었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런 매체들은 디지털화돼서 오늘날 컴퓨터,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호의 어,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신호란 무엇인가? 신호란 어떤 현상이나 정보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 이 신호는 연속 시간 신호와 시간 신호, 그리고 디지털 신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진폭의 특성, 주기성, 예측 가능성에 따라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아, 연속적인 신호의 표현은 이와 같이 X, T로 대부분의 그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산적인 그 신호에 대해서는 XN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요란 표현 방법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입니다. 자, 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크게 시간에 따른 분류, 진폭에 따른 분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크게 시간에 따라서 분류하면 연속 시간, 이산 시간, 디지털 신호로 나타낼 수 있고요. 진폭에 따라서 물리량이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연속 시간 신호는 시간과 진폭 모두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즉 아날로그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산 시간 신호는 사실 연속 시간 신호와 이산 디지털 신호의 중간 정도의 과정에 있는 신호입니다. 시간축에서 이산적인, 즉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 이산적인 신호를 얘기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구분화된 시간에서만 어, 정의된 신호를 의미하죠. 이에 비해서 디지털 신호는 시간적으로도 이산적이고 물리량도 이산적인 신호를 얘기합니다.
진폭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는요, 아까 이산 신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연속적인 물리량을 갖죠. 근데 디지털 신호에서는 이산적인 물리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특성에 따른 어, 그 구분을 어, 어, 분류를 하면 정연파 신호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주기성을 가지며 주파수 분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호를 얘기합니다. 아, 즉, 어, 그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신호입니다. 확률적 성질을 가진 신호로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한 그 크기를 갖는 신호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론적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y는 어, x xt와 같이 t라고 했을 때, 즉 시간에 따라서 결과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죠. 즉 미래값이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신호를 얘기합니다. 이런 신호를 결정론적 신호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신호에 따라서는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신호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신호가 있습니다. 아, 자, 또 다음을 또 알아봅시다. 자, 신호를 다룰 때 주로 사용하는 연산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 처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연산입니다. 시간 축상에서 신호를 이동시키는 것, 시프팅하는 것을 그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좌측, 즉 가로축의 시간축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전입니다. 자, 즉 세로축을 어,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신호를 오른쪽 신호로 바꿔주는 것, 이걸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 진폭 조절입니다. 전체 크기를 줄이고 키우는 그런 스케일링이 되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y는 x라는 이러한 그 신호가 있을 때 y는 2x 하게 되면 진폭이 2배만큼 커지겠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션입니다. 컨볼루션. 어, 컨볼루션은 인풋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연산입니다. 어, 그, 그 시스템을 분석할 때, 그리고 영상 처리를 할 때,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은 내가 원하는 신호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원하는 부분을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이 신호의 주요 연산들이고요. 다음에 신호의 그 주요 특성들을 좀 알아보면, 자, 먼저 진폭은 신호가 갖고 있는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어, 어, 초당, 즉 1초에 초당 반복되는 반복되는 그 횟수를 주기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신호가 여기까지가 1초라고 했을 때요. 1초라고 했을 때 1초의 주기적인 신호가 두 개가 지나갔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파수가 2헤르츠라고 합니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자, 다음에 우리는 또 신호를 다룰 때 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상은 여기 좀 간단히 이렇게 두 개의 신호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하고 위쪽에 자, 여기는 시간입니다. 여기 시간 t인데요.
요런 신호가 있고요. 우리가 요걸 사인 좀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인 웨이브라고 봅시다. 요런 건 뭐야? 코사인 함수죠? 똑같이. 자, 이것과 이거는 똑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같은 여기가 1초라고 했을 때, 그러면 차이 나는 게 뭐냐? 위상이 다르다는 거죠. 위상이. 즉, 오른쪽의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의 2분지 파이만큼, 즉 2분지 파이만큼 시프트된 신호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러한 시간 영역에서 다른 위치에 동일한 주파수가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걸 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신호를 다룰 때, 신호 처리라는 것을 할 때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아, 시간 영역에서 신호를 다룰 때를 시간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즉,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변하는 것을 보고 분석하는 것, 그걸 시간 도메인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에 비해서 주파수 도메인 분석 방법은 이 신호가 갖고 있는 주파수 성분만을 뽑아내서 그 영역에서 주파수 성분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아, 여기 대표적으로는 퓨리의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를 전부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겨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신호의 그 표현 방법들,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디지털 신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이산 수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 수열로 표현된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실제 어, 그 구현에서는 이러한 이산 수열을 리스트나 배열, 벡터로 저장하여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행 3열, 어, 그, 이행 3열, 배열의, 배열에 대한, 그, 어, 데이터 타입에 저장되는 공간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행 3열의, 데이터를, 그,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호의 특징은 일단 연속적인 어, 연속적 데이터를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된 이산적으로 구분된 신호, 이산적으로 구분된 물리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잡음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 컴퓨터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상대적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보다는 훨씬 프로그램에 의해서 쉽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과 전송이 좀 쉽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디지털화되고 당연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신호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먼저 샘플링입니다. 연속 시간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어, 그 구분화돼서 샘플을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양자화 단계는 양자화 단계는 측정된 값을 유한한 단계의 값, 어, 즉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디스크리트 시그널, 즉 물리량이 연속적이었던 걸 물리량을 일정하게 그 구분화된 값으로 나누는 걸 양자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 것을 이진수 0과 1로 표현한 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것이 아날로그 신호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스크리트 신호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신호는 시간은 이산적이지만 물리량은 그대로 갖고 있죠. 뭐, 그, 예, 예를 들어서 온도를 표현한다면 소수점, 어, 그, 이 디스크리트 신호는 1초 단위로 온도를 잰다 했을 때 1초 때 예를 들면 36도, 좀 더 정확히 보면 36.5도, 36.553도, 36.532도. 즉,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정확하게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는데, 아, 양자화를 하게 되면, 자, 우린 1도 단위로, 또는, 뭐,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만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산화된 값으로 얻어진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36.53도라고 한다면 소수점 1의 한 자리니까 36.5로 끝나는 거죠. 이와 같이 양자화가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0과 1의 신호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어, 이 과정, 자, 이런 과정을 어, 그 해주는 장치를 우린 ADC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바꿔주는 장치를 DAC라고 합니다. 자, 자,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자, 시스템은 어, 입력 신호를 변환하여 출력하는 장치나 과정을 얘기합니다. 시스템은 크게 연속시간 시스템, 그리고 이산시간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속시간 시스템은 연속적인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이산시간 시스템은 이산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어, 선형성을 선형성, 시불변성, 안정성, 인과성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형성이라는 것은 어, 입력 신호의 합과 스칼라 배열이 출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시스템 선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즉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A X1의 A배, X2의 B배만큼 어, 그 증폭된 값은 각각의 증폭된 값을 합한 것과 같다. 이랬을 때 우리는 선형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비선형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가장 좀 쉽게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자, 이런 거는 선형적 시스템입니다. 즉, 이때의 값하고 이때의 값하고는 요 함수의 비례해서 그대로 얻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비선형적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이죠. 어,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적이죠. 즉 비선형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식이 성립되지 않을 때 나타냅니다. 자, 다음은 시불변성입니다. 이 시불변성은 입력 신호가 시간이 출력에도 즉, 그 입력 신호의 시간 이동이 출력 신호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면 시간은 시불변. 즉, x가 이 k만큼 이동했을 때 y도 동일하게 이동한다면 이때는 시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입니다. 입력 신호가 제한되어 있으면 출력 신호도 제한되는 경우 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현재 인과성은 현재 출력이 현재 및 과거 입력에 의존하면 시스템은 인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호와 시스템 응용 사례들, 통신, 음성 처리, 의료기기 시스템들 이렇게 다양하게 어,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샘플링 이론이 되겠습니다. 샘플링 이론.
자, 샘플링은 연속 신호를 이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샘플링 이론은 연속 신호를 이제 그 주기적으로 어, 변환해서 어, 정보의 손실 없이 어, 그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한 것이 샘플링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어, 연속적인 신호 XT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샘플링이라고 하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을 얻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 그 신호에 대한 신호와 시스템 그리고 샘플링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